17년 결혼 생활, 한 여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울고 있는 아내 옆에 앉은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의 눈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린 가족 그림에서 아내는 사람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한 채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얼굴도 없고 몸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바람 피운 건 맞지만 사랑한 적은 없어요. 남편의 이 한마디에 상담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내의 다음 고백이었죠. 저한테 공황장애가 있어요. 5년 동안 혼자 알았어요.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터진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수진, 올해 42살입니다.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1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박민호와 상담실에 앉아 있었죠. 민호는 45살로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준우가 엄마 아빠 상담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을 때 상담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호는 옆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준우가 말하길 엄마가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엄마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도 했어요. 제 말에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는데 집에서까지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저희 둘을 번갈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두 분이 정말 많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정반대인 성향을 가진 부부도 드물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저희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17년 동안 제가 혼자 애써온 게 헛된 일이었을까요? 두 분의 성향 차이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회사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민호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상담사 선생님 앞에서조차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부끄러웠어요. 이게 저희 부부의 현실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이 상담은 그저 귀찮은 일 중 하나일 뿐이었죠. 요즘 수진이가 너무 예민해졌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하나만 말해도 발끈하고 툭하면 울고 그래요. 갱년기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갱년기라니요.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자꾸 울게 되는지 민호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골라주세요. 그날 밤 민호가 정말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진아, 잘 자.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이제부터 저희 부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민호가 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수고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제 5년간의 공황장애보다 더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씨는 수진 씨가 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글쎄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거든요. 큰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을 맡고 있어서 정말 정신없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요. 민호 씨 아침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준우 학원 픽업하고, 그런 건 원래 아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요. 그 정도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용돈벌이 수준인데.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제가 우는 것도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민호 씨한테는 저는 그냥 집안이라는 기계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민호를 자세히 관찰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는 전형적인 과업 중심적 성격이시네요. 일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하는 분 같아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일이 복잡해지죠. 건설 현장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판단이 생명이거든요. 민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의 감정에 대해서는 더욱 둔감할 수 있죠. 제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살로 누워 있을 때도 민호 씨는 밥은 언제 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아픈 건 관심도 없고요. 몸살이면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일하느라 지쳤는데 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민호 씨, 아내가 아플 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위로예요. 괜찮아. 내가 오늘은 밖에서 사올게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걸 왜 일일이 말해야 해요? 성인이면 알아서 해야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제가 속상함을 토해냈습니다. 준우 학부모 상담날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봤자 별로 할 말도 없고 선생님이랑은 수진이가 더 친하잖아요. 저는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민호에게 저는 정말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니, 가사도우미 정도의 존재였죠. 상담사 선생님이 종이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족 그림을 그려보세요. 전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민호가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가 그린 그림에서 자신은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어깨를 펴고 서 있는 모습으로요. 준우도 귀엽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상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고 몸도 삐뚤삐뚤했어요. 마치 화난 사람 같은 모습이었죠. 머리카락도 삐죽삐죽 서 있고 입은 일자로 그어져 있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 눈에는 아내가 이렇게 보이시는군요. 항상 불만이 많고 화가 나 있는 사람으로요. 맞아요.
요즘 수진이는 늘 뭔가 불만스러워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에게 저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귀찮고 시끄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림에서 자신은 매우 당당하게 그리셨는데 아내는 형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네요. 수진 씨는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보였다니. 민호 씨한테 저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난주 일을 떠올렸습니다. 전등이 나갔는데 민호 씨한테 갈아달라고 했더니 왜 못해? 손 달린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저한테 맡겨요?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런 것까지 해야 해요?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부탁했더니 그것도 못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라고 했더니 집에 와서까지 일 시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서도 이것저것 시키면 언제 쉬어요? 아파트 건설 일정이 빡빡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민호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 부부는 팀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돈 벌어오잖아요.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집안일은 아내가, 바깥일은 남편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민호 씨 전속 가정부예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해요? 용돈도 안 되는데.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랑 비교가 돼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부부관계에서 신뢰가 깨진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언제쯤 일인가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3년 전이요. 회사 후배였어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자분이었죠.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민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리했어요. 실수였다고 사과도 했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과요.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뭘 더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인데. 제가 소리쳤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주시든지 해야죠. 그냥 실수였다는 말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과거 일을 계속 끄집어내면 어떡해요? 일도 바쁜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 외도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배신이에요. 수진 씨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순간의 실수였다고요. 업무상 만날 일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랑도 아닌 일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제게 질문하셨어요. 수진 씨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의 행복이요. 준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저희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 민호 씨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죠. 지금도 사랑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요? 민호 씨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모든 것을 민호 씨와 준우를 위해 포기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포기하셨나요?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결혼하면서 관련 일을 그만뒀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제 취미였던 독서나 영화 보는 것도 거의 포기했어요. 수진 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민호 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했고 준우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민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맞아요. 제가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든 건지 민호 씨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는 정말 많은 것을 감내하며 가정을 지켜오셨네요. 이런 헌신을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실은 저한테 공황장애가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언제부터요? 5년 전부터요. 민호 씨는 모르세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관심도 없으실 텐데. 제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였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중에 갑자기 심장이 뛰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는 받으셨어요? 혼자서 받았어요. 약도 몰래 먹고 상담도 혼자 받고 치료비도 제가 마트에서 번 돈으로 댔어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혼자서? 같이 병원에 가면 되는 건데. 민호 씨한테 말하면 정신적으로 약하다, 의지가 부족하다, 이럴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상담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5년 동안 혼자서 견디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버텼을 뿐이에요. 약 먹는 것도 민호 씨 몰래 해야 했고, 증상이 심할 때는 화장실에서 혼자 진정시키곤 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직도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민호 씨와 다툰 후에는 더 심해져요.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민호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는 감정적인 소통이 어려운 분이시네요. 타고난 성향이라 완전히 바뀌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도 수진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감정적인 변화보다는 행동의 변화가 더 현실적이에요. 상담사 선생님이 민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에게 매일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요? 수진아, 이렇게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웃어주세요. 미소만 지어도 됩니다. 민호가 어색해했습니다. 웃는다고 바뀌어요? 그런 걸로 해결이 되나요? 수진 씨, 남편이 웃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민호 씨가 웃는 걸 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요즘엔 집에 와도 계속 찡그리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잘 자라고 인사해 주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수진 씨 같은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의미가 있어요. 거창한 변화보다는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해볼게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어도 이런 작은 것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민호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수진 씨를 보고 수진아, 수고했어라고 말해보세요. 민호가 어색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수고했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민호가 제 이름을 부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미소를 지어보세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와, 민호 씨가 웃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에요. 상담사 선생님이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호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싶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앞으로 노력할게. 당신이 공황장애까지 앓는 줄 몰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담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 어떤 기분인지 나누는 시간을요. 상담실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였어요. 민호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 씨가 골라주세요. 그날 밤 민호가 정말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진아, 잘 자.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이제부터 저희 부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민호가 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수고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제 5년간의 공황장애보다 더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